자, 지금 선생님들이 흥미로운 것들을 좀 먼저 일부 선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더 뽑거나 또 플로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꾸렸으면 안 돼요. 뭐 제가 좀 간단히 몇 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또 오늘 궁금한 것인데 그 유독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돈이 많더라고. 돈이 돈 많이 힘들어요. 요새 시급 올라서 알바하기 괜찮지 않나? 별로예요. 자,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다 선택을 마쳤고요. 그래, 돈 좀 받아주시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나에게 필요한 것은과 오늘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이인사님이 풀어주신 하나만 오늘 궁금한 것은부터 해볼까요? 네.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서요. 조경학과 학생으로서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서 스케치 할 때도 항상 고민입니다. 조경 학생으로서 그림을 꼭 잘 그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백종현 대표는 그림을 정말 보고요.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저는 사실 그렇지 않고 디자인이 제 직업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사람이라서 이 질문이 좀 공감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결론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늘기도 하고요. 한 10년 해서 스케치가 안 늘 리는 없어서 그런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스케치가 되지 않더라도 선을 연결을 해나가는 그 끈기가 하고 집념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사실은 감각이 없더라도 자기가 말하는 걸 어떻게든 그 선을 중간에서 끊어서 하고 말로 대신하지 않고 그려나가기만 하면 그 스케치가 그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프로젝트보다 우리가 그림으로 승부하는 것만이 이제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다른 그림들을 많이 보고 어떤 것이 표현력과 전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질문에 백종현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그림을 잘 그려야만 조경할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미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미대를 가려고 미대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3 때 왜냐면 전 고등학교 때 미술 수업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뒤늦게 미대를 가겠다고 했다가 정말 부모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미대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러셨나요? 사실 그때도 가출할 때도 미술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현대 미술 보면은 꼭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현대 미술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미술을 지금은 와서는 미대를 안 가길 정말 잘했다. 예. 왜냐면 미술 작가가 요즘에 있어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미술 작가가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작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제가 조경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경가로 많이 이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또 그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재능이 한 가지는 있다고 저는 믿어요. 누구한테나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진짜 잘 찍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누군가는 근데 그런 재능들에 사실을 집중하는 게 내가 가지지 않은 재능에 대해서 난 왜 저러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아주 자그마한 재능이라도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조경가로서, 조경학도로서 그림으로 표현돼야 되는, 시각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작업이나 자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뭐 관찰력이라든지 또는 도구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드래프트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자기를 더 표현을 잘한다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오늘 궁금한 것은 백 소장님이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오늘 궁금한 거요? 조경과 관련된 진로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조경학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교수님들 나가주시고요. 저는 조경학과의 교육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것 같아요. 조경학과. 왜냐면 거의 팀 프로젝트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그 경험이 그래서 서로 지금은 누가 나의 상사가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다 동등하잖아요.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을 가는 그 과정, 그 치열한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심지어 조경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항상 건축, 조경, 조명, 또는 공간 기획, 운영, 브랜딩,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자질들이 굉장히 길러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툴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배우잖아요. 포토샵도 배우고, 일러스트도 배우고, 3D 프로그램도 쓰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툴을 배우는데 그 툴들이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영역이나 아니면 심지어 어느 회사에도 필요한 그런 자질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과 관련된 진로가 궁금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경 교육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물론 조경에만 여러분들이 딱 신경을 쓰면 정리해서 말하면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조경 설계회사도 갈 수 있고 조경 시공회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너무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 말에 한마디 더 보면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제 대학 친구들, 저도 대학 나왔어요. 제 대학 친구들을 돌이켜보면 학원 강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 그냥 시골로 돌아가서 전적한 친구도 있고 아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술자리에서 조경학과는 진짜 나만의 적성을 찾은 학과다. 그 학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게 해준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경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특성상 환경적으로 봐야 되고 공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설계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팀플레이도 해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각과 경험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소장님은 이제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이제 설계 회사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하나만 보고 쭉 오셨는데 조경학과 학생의 진로로서 설계는 어떤지, 최근에 동향은 어떤지.
사실은 조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설계에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마도 그 자신의 재능이나 아니면 적성이 맞고 틀리냐 뭐 이런 것보다도 뭔가 힘들 것 같다는 예상과 그런 소문들, 괴소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선뜻 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현실을 알아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조경을 전공해서 할 수 있는 설계라는 그 진로가 상당히 그 설계 안에서도 길이 많아요. 방금 뭐 박영석 부장님과 그 백종원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은 설계를 한 사람이 정책 결정자로서 자리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뭔가 구체적으로 선을 그리고 형태를 잡고 뭔가 도면을 제출하고 납품하고 하는 그것만이 설계라는 그 진로를 택했을 때 그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발판으로서 알게 된 다양한 지식들과 협업의 방법들과 뭐 관계되는 그 전반적인 지식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노하우로 사실은 다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런 다른 길을 택할 때 설계를 하지 않고 그 길을 먼저 택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전문가가 부족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질문해 주신 그 설계라는 진로를 좀 더 다양한 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로서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경학과 홈페이지 같은 데서 보여지는 졸업생의 진로 이런 어떤 루트들이 있잖아요. 뭐 공서, 공무원, 대기업, 엔지니어링, 뭐 설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경학과 출신으로서 조경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진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지금 당장 공무원 준비해야 되나? 지금 당장 뭐 유학을 준비해야 돼? 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하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이나 교과목의 강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은 전국에서 최고세요.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준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커리큘럼 준비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학과 강의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트리라고 하나요? 그 트리를 차분히 잘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할지를 선택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의 커리큘럼 믿고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오히려 가성비가 그래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거 꺼져 안 들려가지고 너무 멋있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이현정님이 또 하나 들어주실까요? 오늘 궁금한 것은? 이거 보자마자 첫 번째 뽑은 질문인데요. 당신이 사장이라면 조경가를 쓸 것인지 건축가에게 조경도 맡길 것인지 냉정하게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되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저도 지금 이거 딱 보고서 이거다 저거다 답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경가를 쓸 것인지 건축가에게 조경도 맡길 것인지 제가 만약에 조경학과에서 이 사람들이 뭘 배우고 어떤 거를 건축이 모르는데 이 사람들만 아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건축가에게 조경을 맡기는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 게임에서 진 거에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가의 아주 강한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적어놓고 줄로 찍 그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헝그리 정신이라는 요소가 들어옴으로써 뭔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때 정당한 만큼의 서비스를 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굉장히 리즈너블하다고 느껴지는 조경가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노력으로는 헝그리 정신을 가진 건축가들을 이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거가 헝그리 정신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실을 다지는 데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면의 퀄리티 중요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 중요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호소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필드에서 사실은 조경가가 건축가하고 대등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지 않고 그것에 많은 잘못은 실제 조경업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현실이라는 걸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학과 학생들 또는 조경학도들이 조금 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경을 배우면서 환경적인 것이 단순히 그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잡하고 정형화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들을 건축학과보다 더 먼저 접하고 더 많이 접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한 점이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데 사실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해서 그런 게 발현이 안 된다는 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기회가 있을 때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독단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 거부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가보다는. 협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분야들의 접점에 있는 것이 우리 조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업 과정들을 통해서 독단적인 생각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 팀플레이와 협업하는 내용 아까 백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백 소장님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션이라든지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에피소드나 또는 어떤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또는 어떨 때 조금 상충되었는 지점이 있었다. 의사소통에서 그런 거 이야기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혜인 소장님 강연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조경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바운더리를 이게 자기가 한정짓게 되는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조경 나무 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협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 우리 예쁘게 디자인 해줘 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러면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됐을 때 내가 기획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기획이라고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브랜딩 같은 것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다못해 그런 거에 대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아까 3일 시민노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들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해서 협업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되게 많이 하는 케이스고 사실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그렇게 협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건축인가 아니면 이게 부동산 업자인가 아니면 이게 카페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역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의 모든 작업이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여러 분야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짧게라도 해야 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조경을 전공했으면 충분히 알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거나 개념인데, 맞다, 이분들 좀 잘 알쏭달쏭해하네.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주제가 흐트러질 수도 있겠는데, 약간 좀 이런 미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다음번 오늘 궁금한 것은 백 소장님 하나 더 해주시죠. 네. 왜 조경을 선택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되게 전시회 보러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하는 거 너무 좋고, 좋은 디자인을 만났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건축 보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경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연이 주는 감동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계 거장이 설계한 건축물을 봤을 때와 정말로 멋진 자연을 봤을 때의 감동에서 저는 자연이 이겼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매개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자연을 매개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정말 그 제가 느꼈던 감동 아니면 이거 정말 좋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 여러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조경을 선택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늘 항상 이게 너무 산에 박힌 얘기지만 사람들의 생활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연 결핍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인공물에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핸드폰과 그 게임과 컴퓨터와 그 앞에서 놓이게 되는데 저는 게임도 앱 깔아서 하고 그렇지만 진짜 그 풀 한 포기 만질 때나 그런 것의 그 감동이나 그 손맛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저를 많이 그 좀 힐링을 많이 해주고 정화를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연을 봤을 때 저한테 늘 뭔가 새로운 감각이 일깨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즉슨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아예 수직 농장이 생기기도 하고 지하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 패턴이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이라도 자연을 가까이 가까이 또 밀접하게 경험하려는 욕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한테는 굉장한 기회죠. 이 소장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조경학과 학생들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친구는 조경학과를 선택하게 된, 조경학과에 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약간 계기는 없었고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성적 맞춰서 온 건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조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추천을 하시던가요?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일종의 가업인 셈이네요. 어렸을 때 어떤 점이 좀 멋있어 보이던가요?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이제 많이 봐서 익숙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쓰고 있는 친구는 조경을 선택해야 되는 계기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계기가 통역을 좀 해줄래요? 그냥 왔어요? 축하합니다. 잘했어. 그 뒤에 있는 분은 조경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네. 한국 아니에요? 아니 유학생이 많네요. 네. 부끄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뒤에 저희 칠성사이드 친구. 조경학과를 오게 된 계기? 디자인에 관심. 디자인, 특히 어떤 디자인? 그냥 그냥 디자인. 그러면 그 디자인을 좀 충분히 배우고 있나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이요? 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 혹시 조경을 선택할 때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분 있나요? 나 사실 이것 때문에 했어. 친구. 네. 녹색 저기 후드. 이게 들으면 되게 웃길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선택한 계기가 게임이었거든요. 게임? 네. 어떤 게임이요? 간단한 농장 농장 게임이었는데 게임? 농장을 넓혔는데 너무 넓어서 네. 이거를 좀 꾸미고 싶은데 꾸몄는데 재밌다 해서 이런 거 비슷한 게 좀 없을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게임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조경적인 계획 지식이 필요하고 식재에 관한 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그 게임 잘 하고 있어요? 말렘 찍었어요? 그만뒀습니다. 만졌어요? 아 진짜 아쉽네. 네. 근데 관련된 게임 많잖아요. 심시티도 있고 그죠? 네. 근데 특히 농장에. 알겠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입니다. 3학년. 알겠습니다. 또 혹시 나 좀 특별하게 조경할 거 왔는데 아니면 뭐 잘못 썼는데 여기 와버렸네. 뭐 조명학과인 줄 알았는데 뭐 등등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있는 거 없으세요?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친구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옛날을 좀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계기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성적 맞춰서 성적 맞춰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족해요? 조경 공부하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다들 이렇게 조경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다 특별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거나 아직 부끄러워서 말했던 그런 이유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경력을 쌓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후배에게 또 재밌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인 소장님은 조경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저는 잠깐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조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랍시고 하고 있는 게 약간 오징어처럼 느껴지는 그 조경학과 학생들이 내놓는 생각들이랑 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랑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대학원 때 알았으니까 되게 늦게 알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은 별로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한데 경제 감각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조금 나이브하고 생계 걱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안 해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일을 선택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었다는 게 저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진짜 다녔다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학부로 들어갔어요. 공대 학부로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무슨 대학 물리학, 공학 수학 이런 거 너무 싫고 그랬는데 그래서 1학년 때 그 잔디밭 넓은 잔디밭에 목련 아래에서 그늘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를. 그래서 거기서 낮에 잠도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깼는데 그 잔디밭이 너무 저한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만 얘기할까? 재미없니? 술이 취했다 일어나도 포근하게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고 내게서 이렇게 아늑함을 주는 공간. 내가 한번 만드는데 일조해야겠다. 아까 그만할 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궁금한 것은 질문 선택하신 거. 네, 조경가로서 필요한 자질은이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겹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이게 못한 거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제 개인적인 관찰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조경이라는 분야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의 계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자연이 주는 포근함이나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힐링이라고 하면 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요소들에서 흔들림을 받았었던 그만큼 감수성이 예민하기도 하고 또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싸움에서 그런 투쟁을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함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자질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자질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조경관 조경가에게 필요한 자질 또는 나 이런 거 하나 더 가지면 더 좋겠다 앞으로. 제가요? 네. 저에게 필요한 완벽하신가요? 아니요.
아까 그 게임은 어떠세요? 저 게임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최근에 뭐 요즘에 그 회사에서 많이 쓰는 그 프로그램이 루미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게임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마르코 폴로라는 게임을 기획을 해서 그걸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최종 과제였는데 그 마르코 폴로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그 전 세계 도시를 3D로 다 구현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가상 현실에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가 내가 거기서 뭔가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렇게 뭔가 쌓이면 실제로 여행을 갈 수 있게 하는 그거를 그때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인데 지금 그게 다 현실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임이 진짜 현실이 되고 현실이 게임이 되고 지금 저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저한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저는 좀 코딩을 좀 배우고 싶어요. 예, 지금 사실 그래서 솔직히 좀 배우기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딩이 또 기본 교육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앱을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개발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는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나게 되는 계기를 내가 찾아서 그런 계기를 계속 나한테 노출시키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익숙한 거 그런 거를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새롭다라고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찾아서 내 주변에 두면은 나도 계속 좀 새롭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좀 자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항상 저한테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코딩 다시 공부하고 계시는 네, 코딩이. 그런데 앱이 나와서 그런데 조경가로서, 그러니까는 이제 직업으로서 조경을 할 때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어떤 거 있어요? 어플? 일할 때 지도, 지도, 네. 다음 맵 이런 거 지도. 네, 위성 사진 위성 지도. 사진. 또 일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앱. 메모 앱도 좋고 뭐. 아니면 이거 진짜 좋더라. 스케치할 때 이런 거 좋더라. 네. 저는 그 가끔 모야모라고 식물 이름 알려주는. 네. 저도 모야모. 네. 모양 한번 써보신 분?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잠깐 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좀 해볼까요? 네. 네네네. 하나 마저 할까요? 네. 하나 있는데요. 자연감각 들어가려면 우찌해야 하나요? 뭐 지금은 저는 지금 현재 자연감각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연감각은 뭐 일종의 브랜드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는 그룹이고 뭐 회사의 성격이 많이 없는 그런 그룹인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특강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항상 저희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꼭 연락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 들어가면 2명이나 오늘 우리랑 일하고 싶다고 했어. 연락이 언제 올까? 그렇게 되는데 문은 굉장히 열려 있고 진짜 뭐 저희 홈페이지 보면 연락처도 있고 이메일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자기가 했었던 것들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실제로 막 유명하고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쁠 거라고 실제로 바쁘기도 한데 때로는 한가롭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몇 번씩 연락을 해서 오기도 생기고 해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일해보기도 하고 유럽에서 일할 때도 정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메일을 몇 번 보냈더니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하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메일 보내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메일 써왔다가 좀 쪽팔리면 그냥 계정을 지워버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 소장님 저기 HLD는 어떻게 뽑나요? 저희도 저희가 대기업처럼 뭐 공채 기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 언제나 재능 있고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겠던 디자이너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나중에 우연히 만나면 뭐 지원하고 싶었었어요 하고 다른 회사 간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고 싶은 곳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연락처를 많이 알아가셔가지고 언제든지 밤에 잠 안 올 때 카톡도 보내고 괜찮아, 지우면 되잖아. 자, 조금 여기 써주실래요, 이메일? 나중에 쓸게요. 네네네, 나중에 써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란 질문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따가 또 궁금한 것은 마저 할게요. 근데 살짝 봐도 돈이 되게 많아요. 돈. 친구들이 요새 좀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돈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달콤한 휴식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요새 졸작 기간인가요? 1학기 때 졸작하나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비 같은 친구들 다 4학년이고 땡땡한 친구들이 1학년인 거죠? 4학년 잠깐 손들어볼까요? 졸작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지, 그래, 너네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들은, 가장 많은 의견은 삼겹살과 된장찌개가 나에게 필요하다. 하트 17개.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졸업작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지금 한창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떨어져서 제가 주셨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자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갑인 친구. 몇 살이시죠 혹시? 쓰신 분? 쓰신 분? 바뀌기 싫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나이신가 보네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말 해주셨네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인연, 연인, 사람, 관계, 시간. 그리고 오늘 궁금한 것은 이란 질문에 백종현 소장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백종현 소장님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명백하게 쓰신. 자, 이 소장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좀 고르신 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요. 암기력, 상상력이라고 쓴 친구가 암기력, 상상력. 한번 암기력, 상상력.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잠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암기력, 상상력. 저기 마이크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 때문에 암기력, 상상력이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물어보려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암기력과 상상력을 쓴 이유. 시험 잘 보고 싶어. 잘 보셔서 또 그럴싸한 거 하나 해봐요. 그리고 상상력은 재료학 수업을 듣는데 과제에 대해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진짜 재료학이 좀 빡센 과목이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널널해요? 네? 널널해?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럼 구체적으로 상상력이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이슈를 뽑아내는 거, 아니면 소재를 찾는 거, 아니면 다? 네. 아직 말 다 안 했는데. 그래요. 암기력, 상상력 그런 것도 필요하죠. 또 어떤 거 뽑으셨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근데 암기력, 상상력에 대해서 네네네네.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상상력 같은 게 원래 되게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연습이나 어떤 내가 상상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해 놓으면 해결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나 창조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인용문은 기억이 안 나지만, 크리에이티비티란, 창조성이란 내가 어디서 이걸 갖고 왔는지 들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만큼 제가 아까 썼던 여러 난무하는 단어 중에 해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떤 내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뽑고 싶어서 이거를 탐독한다고 사실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지는 않겠잖아요.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열어놓되
그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다른 데서 본 아이디어를 여기다 차용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가장 쉬운 상상력의 첫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암기력 같은 경우도 시험을 잘 보는 암기력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암기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기보다는 암기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걸 꾸겨 넣는 그런 작업에 애는 쓰지 않되,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를 추출해서 뭐 안 놓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암기력을 조금 잘 유지해 나가고 길러 나가는 그런 훈련이 누구에게나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상상력과 암기력에 관해서 한 말씀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이해 소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책도 저는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읽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힌트를 찾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하루를 잘 한번 보세요. 하루를 보는데 뭐 핸드폰 쓰는 시간 몇 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하는데 뭐 얼마 몇 시간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거 여기에 되게 그냥 함몰되는 또는 중독되는, 아니면 내가 소비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내가 굉장히 좀 리프레시되고 생산적으로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SNS를 하는데 이게 나한테 영감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은 내가 여기 너무 매여 있어, 나한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피해를 받아라고 하면은 잠깐 계정을 닫아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뭐 내가 쓴 앱 중에서 이거는 되게 나한테 항상 볼 때마다 그래 라고 하면은 그런 식의 하루하루의 좀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제 일과 중에 하나는 그 네이버 웹툰을 봅니다. 아까도 주로 보시는데요? 네. 빠지지 않고 보시는 작품이 있다면? 아, 웹툰이요? 아, 그 목록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저는 웹툰 중에서 프리드로우도 좋아하고요. 예. 사실은 웹툰을 일상적으로 보긴 하지만 만화책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화책이 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많이 영향을 많이 끼쳤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원피스도 좋아하고 챙겨보고, 뭐 최근에 뭐 킹덤이라는 만화책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러고 있죠. 네, 유미의 세포들도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웹툰들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어때요? 친구 좀 도움이 됐어요? 상상력과 암기력에 대한 좀 도움이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네. 필요한 것은? 킬베로스 말.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재밌고요. 네. 자, 저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 저 애인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이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애인을 꼭 사겨라. 애인을 사귀는 과정에서 네가 앞으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전략과 전술이 다 동원이 된다. 좀 그 말이 굉장히 정말로 가슴에 와닿아서 연애를 했죠. 연애를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귀는 과정까지, 그래서 고백을 하고 고백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관계를 유지를 하고 연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머리가 정말 긴밀하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가슴도 움직이고, 물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애인은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니 제가 졸전하는 과정에서도 연애를
했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는 건 되게 그건 핑계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애인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거는 그 말의 뒤쪽에는 저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연, 연인, 사랑, 관계, 시간. 예.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주기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질문 중에 진짜 나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진짜 나를 찾으려면 진짜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찾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여자친구 사귈 때 진짠데 사귈 때 조경학과로서 도움이 됐던 게 굉장히 갈 만한 곳, 또 요새 한창 가면 좋을 만한 곳을 학과 공부를 또 연계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더라고요. 어느 공원 좋더라, 어디 공간 좋더라, 또 뭐 어느 꽃이 이제 한창 피더라 이런 것들. 혹시 이은서 형님은 그 아까 여자친구나 애인에 관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실 거예요? 지금 남편분도 조경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백종현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이 네, 저는 지금 남편도 이호영 소장과 함께 같이 조경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찾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못 듣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알겠습니다. CC 괜찮아요. CC 괜찮아요. 저는 CC는 반대입니다. CC 재밌어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CC를 해봤는데 그 CC인가? 자, 또 하나 예인성이 하나 골라주시죠. 사실 골라보지는 않았는데 돈이라고 적어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조금 학생들 얘기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돈. 또 한번 돈. 우리 오늘 사진 많이 찍어주신 친구는 돈에 대해서 어때요? 돈 필요해요? 필요하지. 잠깐만, 질문 이상하다. 어때요? 뭐 만족해요? 충분히? 지금 경제 생활에? 더 있으면 좋을 더 것 있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어떨 때 제일 부족함을 느껴요? 놀 때나 외로울 때? 놀 때, 놀 때? 그치. 미안해, 잘못했어. 놀 때.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도 많이 레저 이런 거, 취미생활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건 좀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지금 질문하기 그렇네요, 돈. 어떻게 좀 질문을 바꿔보신다면, 선생님? 네, 저도 돈을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약간 그런 거랑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조경해서 돈 벌 수 있냐? 그러니까 조경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를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윤택한 그런 삶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 때는 당연히 돈이 항상 늘 부족하죠. 뭐 저도 지금 부족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을 하게 돼서 기업에 취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 저희 같은 이제 설계나 그런 조경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실제로 초봉 차이는 좀 나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이 이제 넘게 이렇게 해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너무 재미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조차.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조경을 하고 있는 다른 10년 차의 그런 디자이너들을 보거나 그랬을 때는 되게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꽤나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 생활이 윤택해지느냐?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 경험들이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같은 부분은 그 사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돈을 쫓지 말라, 그 대신 가치를 찾아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벌고 돈을 내 주변에서 원하는 만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면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지금 하루를 좀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인데 그 인터넷에서 본 어떤 명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 돈이 진짜 최고더라 뭐 그런. 그 혹시 썼는데 그 소장님들이 선택을 못하셨거나 또는 이거는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한 거, 저기 마이크 아주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6학번 임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유학 같은 걸 가고 싶은데 좀 나라 추천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는지 이거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가질 수 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뭐가 있는지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재단이 삼성재단하고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 있어요. 둘이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IT, 그러니까 이과 쪽의 지원이 굉장히 많고요. 관정재단도 많지만 10% 정도의 비율로 관정이 주로 지원하는 이과 계열과 일부 지원하는 문과 계열이 아닌 곳에서 장학생을 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장학금을 이 분야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관정 장학생을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4명 정도가 더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래서 있으니까 도전해보라는 말하고, 그걸 도전할 때 약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도전했었던 다른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쓴 잔을 마시고서 저한테 약간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내가 안 뽑혔는데 네가 뽑혔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설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사실은 저는 설계를 해보지 않았는데 설계학과에 지원을 해서 되었고, 이제 설계에서 너무 잘하는 모든 상을 다 휩쓸고 했어도 안 됐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네가 됐느냐. 그냥 그러한 재단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단순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조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설계를 잘한다고, 내가 의지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의 방식으로 들이밀었을 때 그 10%에 해당하는 창구를 연 사람들이 그걸 봐주지 않을 수 있다. 영어 공부 철저히 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다른 과하고 동등한 성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면 그 성적을 달성을 해야 될 것이고,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3차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나름 아까 저 나름대로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뜸 딱 첫 말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이러고 잘라버렸어요. 그런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았고요.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가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졸업 작품 준비하고,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밖에서 이제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사실 유학을 준비를 한 것도
제가 그냥 스스로 준비를 했고 부모님이랑 상의 없이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남들은 한 10군데 지원을 하는데 저는 딱 2군데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무릎을 꿇고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도 했네요. 네. 근데 실제로 합격을 하고 나서 뭐 저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합격을 하고 나서 물론 저는 나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방학 때마다 인턴하면서 돈 벌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맺보긴 했었는데 유학을 정말로 결심이 있고 마음에서 정말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합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나 합격했는데 갈 돈이 없어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외국 친구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좀 지원을 받는 케이스도 있었고 아니면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입학을 할 테니까 1년 동안 자기가 그냥 아르바이트나 그런 것들을 해서 돈을 모아서 유학을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호진 씨 질문 있어요? 네네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면은 아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잘 될 겁니다. 우리 호진 씨한테 박수 한번 해줄까요? 또 혹시 이거는 꼭 나 말하고 싶은데 질문하고 싶은데 손든가요? 손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서 더 골라볼까요? 이거 나 하나 꼭 말씀드리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마디씩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몇 가지를 엿대보니까 좀 어떤 계통을 발견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답이 목표,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 집중력이라고 써주신 거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절실함이라고 썼어요. 또 어떤 친구는 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경험이라고 썼는데 결국에는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나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발견을 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물음에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배울 것이 많은 친구, 또 영감과 방향, 또 동갑인 친구 이런 걸 뽑아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누군가는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잘해보고 자기에게 영감을 깨우쳐주기 위한 어떤 소재나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또 그러한 관계들에 아직은 만나지 못한 단지 접점이 없었을 뿐이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열망과 가능성들을 꼭 학교 안에서 살생하지 마시고 동아리나 또는 강릉 시내나 또는 원주 시내나 뭐 강릉역이나 여러분들 다니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종교가 있다면 종교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어떤 친구를 안다는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일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교류를 하면서 더 다양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해주실까요? 시간이 있고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돼서. 네. 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자신감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막 아이디어가 막 계속 샘솟듯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는 아이디어라는 말보다는 욕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거는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나만이 알 수 있고 내 안에서 이 작은 욕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사람의 번호를 따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욕망은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행동까지 가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내 욕망에 충실하고 그 욕망이 사회적인 욕망이랑 맞닿아 있는 지점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나의 개인적인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내가 속한 사회와 아무나 앞으로 내가 속할 사회가 느끼는 공통된 욕망이 만나는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작은 욕망부터 시작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작은 성공으로 됐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감 없어요. 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아까 처음에 제가 했었던 거 그래 남들은 나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했었던 그런 그 경험들을 삼아서 그래 내가 그랬던 성공했었던 적이 있었지 그래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인생에서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포스트잇을 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끈기라고 적어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더 해주고 싶은 말이 또 생기기도 하는 포스트잇이었는데요. 그 요즘에 나오는 그 광고 중에 카피 중에 끝까지 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광고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섬뜩한 느낌도 느끼는 게 저는 사실 이 끈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꼭 100%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이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다주고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고 이런 것과 그런 거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끈기에서 나와야 된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의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사람인데 그 끈기에는 한계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오긴 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성격 테스트에 보면 나무늘보라고 나와요. 무기력 나무늘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끈기가 아니라 이게 의미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뭐 제가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백종현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 또 박영수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것들에서 자기만의 나름의 어떤 불씨를 안 꺼뜨리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은 재미없었어요? 네, 소영 좀 해줄래요? 재밌었는데. 괜찮아요? 저희는 30대, 40대 젊은 소장들 또는 실장급들의 모임 조경이고요. 저희가 총 6번을 기획한 전국 순회 특강 스피치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에 고려대학교에서 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첫 번째로 지방 강릉 원주대학교 왔습니다.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세 번째는 순천대학교로 갑니다. 5월달에. 그리고 4, 5, 6회가 있고 페이스북에서 끊겼는데 페이스북에서 조경이상 한글로 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차근차근 자료를 모아갈 테니까 여러분 또 원하시면 언제든 불러와 주시고 또 정보도 확인해 주시고 또 멀지만 지방의 다른 학교에 강의를 할 때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또 그때 또 다시 만나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실 때까지 강릉 원주대학교 김유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과장님, 박용진 학과장님 등 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에게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경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언젠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발표할 날이 꼭 올 거니까 더 멋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